네, 이번에 중간 시험에서 치를 골격 창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구조적인 부분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뼈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골에 대한 언급부터 할 텐데, 어, 두개골은 어,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사람 얼굴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사람 인체를 그리는 게 편하다 싶으면 인체를 먼저 그려놓고 그 안에서 뼈를 그려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겠죠. 우리가 그 전에 인체를 비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뭐 2등신, 뭐한 4등신 조금 뭐 안쪽 4등신쯤으로 끊어도 되고 4등신 조금 안쪽으로 좁혀도 되고,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몸통, 그러면 팔, 팔꿈치, 갈비뼈 끝, 명치, 뭐 이런 식으로, 뭐 허리띠 위치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비율을 먼저 찾아 놓고 골격을 그려 들어가도 되겠죠. 한 이쯤에서 발.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개골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두개골 그 눈 구멍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 잠자리 선글라스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가 더 살짝 더 넓은 직사각형의 비율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상단 모서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를 골격 얼굴에서 보면 눈썹 끝쪽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각 방향으로 올리고 대각 방향으로 내려주면 이 밑으로는 광대뼈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대뼈는 면적 자체로 놓고 보면 눈 구멍보다 면적이 더 좁고요. 돌출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을 뿐이지 면적이 넓은 건 아닙니다. 광대뼈의 방향은 눈 안쪽으로 밀려 끌려 들어가듯이 이런 방향으로 라인이 나오고요. 코 같은 경우의 길이는 광대뼈까지와 동일합니다. 대략 비강이라고 우리 콧구멍이 뚫려 있는 그 면적이 뭐 갈비뼈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턱 라인 그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모서리를 기점으로 해서 두상의 윗면, 그 다음에 두상의 옆면, 이런 식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간 골격에서부터 아래로 넓어지게끔 쭉 이어주고 이빨 지나서 다시 턱으로 모아주는, 대략 요런 정도로 하면 우리 이제 이빨, 이거는 옆면, 이건 정면. 그럼 이쪽에는 이제 턱 골격이 대략 이런 식으로 엮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 귀가 있다고 하면 한 이쯤에서 귀가 붙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척추가 목뼈 시작해서 등 쪽을 따라서 허리, 꼬리뼈, 엉덩이까지 가겠죠.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여기가 엉덩이 쪽 꼬리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척추는 목이 좁고 허리로 갈수록 척추가 두꺼워지는, 튼튼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쪽에서 갈비뼈가 높게 올라와서 앞쪽으로 쇄골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듯이 방향을 잡겠죠. 척추 쪽이 높고 쇄골 쪽으로 낮게.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는 명치까지, 쇄골에서 명치까지 흉골체라고 하는 뼈가,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요 상단에 쇄골이 붙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갈비뼈의 특징은 명치 살짝 아래쪽까지 넓어지는, 가장 넓게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구조죠.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갈비뼈의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고, 모서리를 기점으로 해서 흉골체 방향으로 안으로 꺾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척추 쪽으로는 이제 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뒤쪽,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척추도 당연히 갈비뼈에 비하면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골반뼈, 치골뼈가 지금 우리가 사람 인체적으로 봤을 때는 허리 위치, 치골뼈가 허리띠 위치쯤이라고 보면 엉덩이 쪽이 좀 더 높죠. 그러면 더 높은 선상에서 엉덩이 쪽에서 골반뼈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의 간격도 어느 정도 뭐 확인해 두시면은 좋긴 한데 좀 애매할 수 있긴 합니다. 일단 나비 날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보면 돼요. 넓이는 골반뼈 넓이만큼 나가면 됩니다. 갈비뼈 넓이만큼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비 날개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이 다리뼈가 여기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의 골반 라인이
약간 다리뼈 쪽으로 이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듯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다리뼈가 이런 식으로 붙는다.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엉덩이 쪽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치골뼈 잡고 대략 뭐 이런 방향으로 결을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도 그냥 약간 때를 맞추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창작이니까 느낌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 거는 아마 이제 정확한 디테일하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근이 쭉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꼬리뼈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략적으로 골반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골반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 치골뼈, 엉덩이 쪽 이런 어떤 두께, 입체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쇄골이 갈비뼈에서 붙어서 흉골체에 붙어서 옆으로 넓게 나가고요. 뒤쪽에서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날개뼈는 뭐 삼각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견갑골은 뒤쪽, 그리고 견갑골에서 팔뼈가 붙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쇄골이 뻗어나갔다가 뒤쪽에서 견갑골, 그리고 팔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비뼈까지가 팔꿈치,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더 중요하지, 뼈 같은 경우에요. 비율이 더 중요하지, 뼈의 어떤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근육에 덮이면 뼈가 그렇게 많이 외부적으로 노출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골반 끝을 한 이쯤, 손목. 자, 팔꿈치 밑으로는 뼈가 두 개인데요. 팔꿈치 쪽을 좁게 잡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넓어지게. 그리고 위쪽은 두껍게 잡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게. 대략적으로 요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넓어지는 삼각형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쪽은 두껍게 잡아서 뭐 이건 어디까지나 느낌 낸다라는 겁니다. 뭐 완전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고 손발은 딱히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 손 그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다리뼈가 역시 길게 두껍게 내려오고 가운데에 쓸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강이뼈가 나오는데 정강이뼈 같은 경우에는 뭐 팔꿈치 쪽과는 반대로 위가 두껍고 밑으로 가면서 가늘게 빼주시고 반대로 느낌 한번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도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뼈, 골격을 대충 이미지를 잡은 셈이죠. 뭐 여기에서 간단하게 일단 뭐 표현은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골격을 이렇게 하나 잡아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인체도 하나 그려 주시면 되는데 인체는 반측면을 해주시면 되는데 반측면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인체 정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비율만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체 비례에 대한 접근은 처음에 영상 올려드린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인체 반측면 목선 안으로 들어가고 뒤쪽 목선 승모근 잡아서 어깨 중심축을 체크해서 완전 측면의 굴곡을 살려서 인체를 표현해주고 어깨 좀 더 넓히고 반대편에 어깨 넓이를 확인해주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쇄골이 대흉근과 삼각근이 경계되는 위치를 반대편 쪽에서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쪽 앞쪽에서부터 라인이 나올 수도 있죠. 모서리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넓어지면서 튀어나오고 대흉근 표현하고 갈비뼈 나오고 복부 라인 골반 등 쪽에서 광배근 복부 라인 골반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아줄 수 있겠죠. 팔 전체 팔 길이 골반 조금만 더 길게 뺄게요. 전체 팔 길이 팔꿈치 손목 괜히 팔이 좀 짧아 보여서 팔 길이에 맞춰서 몸통 길이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통 길이가 조정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뭐 몸통 그릴 때 몸통만 보고 있고 팔 그릴 때 팔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봐줘야 좀 더 정확한 형태와 비율을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려주시면 되는데, 뭐 인체 창작하실 때는 본인의 그림 스타일대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저는 지금 상체 길이 보면서, 눈으로 상체 길이를 보면서 하체 길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 뒤쪽 다리 라인이 직선이 나오게끔 잡아지면 조금 균형감 있게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반측면이 어려운 친구들은 정면을 그려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두 개 정도를 표현을 해 주시면 그러면 네, 이렇게 수작업으로 크기는 8절 크기에다가 두 개, 하나씩 두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장에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당일날 제가 그냥 제출을 받고, 크게 뭐 성적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창작으로 이 골격을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 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단순화해서 그려주셔도 상관없고요. 이참에 한 번쯤은 골격이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여겨지길 바라고요. 뭐 해부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막 찾아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교 수업에서의 어떤 뭐 강제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외우다시피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본 게 그래도 좀 밑바탕이 되어서 그 해부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를 다루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조금 더 유지가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험 시간에 창작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골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만 파악하실 수만 있어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부학에서 골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골반뼈와 갈비뼈에서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강조를 했고 그 부분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골격에서의 거의 뭐 한 7, 80%는 효과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위에 우리가 근육이 더 올라가는 상황들로 접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은 부담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체 창작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이제 그림 스타일이 분명히 어떠한지 제가 조금 확인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창작이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수업 방향이 있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좀 저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 평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치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